림프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그 림프계는 의학 용어 시간에 다루지 않는 학교가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수업 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빼긴 빼야 되는데 인체 11계통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림프계통을 빼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림프계까지 넣어서 구성을 했어요. 의학 용어 교재라든가 인구기, 해부 생리학에서는 11가지 계통의 엄연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림프계와 심혈관계를 순환계라고 하는데 순환계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병리학, 양리학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자, 이런 부분도 역시 제가 고심해서 커리큘럼을 짰으니까 오늘 수업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액체는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체의 8%가 혈액인데요. 혈액을 whole blood라고 합니다. 전혈, 전체 혈액이라고 뜻하고요. 크게 혈청, 세럼과 이 세럼이 아니고 시럼이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혈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자, 이거 차이점이 뭐냐? 응고제를 넣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혈병이 생기는 거죠. 체내에 들어가면 혈전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떡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위에 그 맑은 시럼 혈청이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응고되지 말라고 항응고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플라즈마가 나오는 거고 그 밑에 머피 코트라고 백혈구 연층이 구성이 됩니다. 1% 미만이 되고요. 이게 나머지 적혈구가 99%가 되는 거예요. 합쳐서 100%가 되는 거죠. 플레즈마가 있고 나머지 연층과 적혈구가 있는데 그중에 적혈구가 99%, 나머지 연층이 있다. 연층은 혈소판과 백혈구로 구성이 되는 거죠. 시럼과 플레즈마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플레즈마를 항응고제를 넣은 상태여서 이제 분리가 된 상태죠. 처음에는 whole blood 전열에서 percentage of volume 55%가 플레즈마고 45%가 유형 성분이라고 합니다. 유형 성분에는 1% 미만을 차지하는 것이 혈소판과 백혈구가 되고요. 나머지 99%는 붉은색을 띠는 적혈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백혈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크게 N으로 시작하는 호중구가 있고 E로 시작하는 호산구, B로 시작하는 호염구, 호중구가 50에서 60% 차지를 하고요. 호산구가 3%, 1%, 극히 미미하죠. 그럼 왜 이렇게 띄엄띄엄 써놨느냐?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통점은 과립형 백혈구다. 백혈구를 크게 나누면 과립형 백혈구와 무과립 백혈구로 나뉠 수 있는데 N, E, B로 시작하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는 과립형 백혈구고 무과립 백혈구에는 림프구가 모노사이트, 단핵구가 있습니다. 림프구는 30, 40%고요. 꽤 많죠? 단핵구는 5%, 합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적혈구의 10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혈은 응고액을 넣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세럼과 블러드 콧으로 나눠지고요. 항응고제를 넣어버렸어요. 응고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은 플라즈마와 formed elements 유형 성분으로 나뉘는데 유형 성분에서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혈소판과 백혈구가 1% 미만이 있고 나머지 99%는 적혈구로 구성이 됩니다. 백혈구의 성분을 다시 보니까 크게 과립형 백혈구와 무과립 백혈구가 있는데 과립형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가 있고 무과립 백혈구에는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어서 합치면 백혈구의 100%가 되고요. 이 100%는 요 1% 미만에 포함이 되는 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림프 순환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먼저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림프의 종류에는 T세포와 B세포가 있어요. B세포에서는 항체 생산을 담당을 합니다. F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비상구 이렇게 할 때 E로 시작하잖아요. 또 반대로 A로 시작하는 스펠링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 forward, 심장이 되고요. 올라가서 나중에 모세혈관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해서 보면 lymphatic caterpillars, 림프 모세혈관과 peripheral tissue, 말초 조직의 안에 있는 caterpillar blood vessel, 모세혈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pre-collecting이라 되어 있죠. 집합 전관이 되는 거예요. 전 집합관. 그래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집합관이 되는 거죠. 집합관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을 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부분을 작게 순환하는 폐순환이 있고요. pulmonary circuit, 그다음에 systematic circuit, 크게 순환하는 온몸 순환이 있는 거죠. 자, 온몸 순환, 폐순환에서는 역시 tissue fluid가 액체가 나가서 역시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모세혈관이죠. 그물주머니처럼 된 게 모세혈관이에요. 이렇게 왔다가 림프 노드,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청소 역할을 하는 포식세포가 있는 곳이에요. 뭐 밸브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온몸 순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그물 모양의 모세혈관이 되는 거죠. 모세혈관에서 청소 역할을 하는 림프 노드를 지나서 림프관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순환을 우리 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이 유미관이라고 하고요. 여기 왜 중요하느냐? 림프액이 생성이 되는 곳이에요. anatomical position. 해부학적 자세로 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인데 4분의 1 가량의 림프액을 오른 림프관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thoracic duct. 나머지 4분의 3이 가슴 림프관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치 기억해 두시고요. 탄술, 편도, 입속 림프 소절의 집합체고 여기 뭐 목 림프죠. cervical node가 있고 가슴샘이 있죠. 흉선, thymus. 가슴샘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pleen, 쥐라, 비장이 있는데 사실 소화기 파트에서는 이 비장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적혈구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혈액, 림프, 면역계에서 지라가 이런 역할을 한다. 위치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라 그랬죠. 그 왼쪽에 있는 거죠. 겨드랑이 림프절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코랑 림프절도 있습니다. 이번엔 사이토카인 면역 조절 인자 크게 나눠서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항체 생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능동 면역이에요. active immunity. 그러면은 수동 면역은 뭐냐? 예방 항체 주사를 직접 놓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antibody 항체를 보겠습니다. 항체에는 면역과 동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면역이기 때문에 면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g라고 하는 것이 면역 글로불린인데 보통 입자 모양이 Y자로 생겼어요. Types of antibodies. 항체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GAMD 면역 글로불린 뒤에 알파벳을 붙여서 암기하실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면역 글로빈 G가 80%를 차지를 하고요. 타입 중에서 A가 15%. 지금 거의 G하고 A가를 다 하고 면역 글로불은 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적은 부분이 D가 되고요. 매우 적은 부분이 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에는 면역 글로불린이 5가지가 있는데 G, A, M, D, E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 안티전 항원은 혈액형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딱 봐도 이렇게 혈액형이 나와 있잖아. A형, B형, AB형, O형이 나와 있는데 A형은 적혈구 안에 A형 항체가 있으면 A형이 되는 거예요. B형 항체가 있으면 B형이 되는 거고 AB형이 있으면 AB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O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O형 항체는 없는 거예요. O원 항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원 자체가 없으면은 혈액형은 O형이 된다. 밑에 보시면 자, 응급 상황에서 이제 수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O형은 뭐 전부 다 이제 기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자비롭다, 그죠? 지금까지 림프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수업은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곧바로 클래스카드로 가셔서 erythrocyte, erythrocyte, red blood cell이라고도 하고 erythrocyte라고도 합니다. erythrocyte, 뭐가요? 적혈구가요. 자, 그래서 erythrocyte, 암기 버튼 눌러서 학습을 하시고 리콜 버튼 그리고 테스트까지 눌러서 오늘 배우신 림프계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